안녕하세요. 저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5일이고요. 제가 그 유튜브 생방송이 9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지수 방송을 하고 구독자님들 그 종목 분석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는데, 오늘은 프로그램이 먹통이 나와서 OBS 이 유튜브랑 연동이 되는 프로그램이 먹통이 나서 지금 30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아직 다운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방송을 쉴 수는 없고, 그래서 아프리카 TV로 일단 녹화를 하고요. 이걸 유튜브로 올릴 겁니다. 오늘 뭐 실시간 방송을 봐주시려고 항상 기다리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수만 있는 기능이 있지, 뭐 좀 여타 잘 나가시는 그 유튜버님들처럼 이렇게 뭐 사진이랑 글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아직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상으로만 제가 올리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를 뭐 화질이 좀 고르지 않더라도 오늘은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지수는 코스피부터 보면 제가 이번 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는 어찌 됐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을 깨지 않는다면 현재 자리가 삼각수렴, 작은 고점 위에서 삼각수렴의 자리고, 또 한편으로는 크게 봤을 땐 박스권이다. 그죠? 크게 봤을 땐 박스권이고, 그 박스권의 중간값을 올라타는 그림이 이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중간값을 지지만 하면 이 박스의 상단을 한번 때릴 것이다. 어찌됐든 이번 주 2200은 한번 때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오늘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박스 상단을 한 번,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때린 거니까, 이번에 뚫고 올라서든 아니면 한 번 밀리더라도 이 중간값, 죄송합니다. 이 중간값 혹은 중간의 중간값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뚫고 올라선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코스피는 2300포인트를 확인하러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구간이고요. 최근 들어서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는 특별할 게 없어요. 왜냐면 딘님 어서 오시고요. 오리님도 어서 오시고. 왜냐하면 지금의 시장에서 크게 악재가 나올 만한 이 이슈거리가 없어요. 사실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좀 현실적으로 치고받고 싸움도 나올 만한데, 지금 당장은 트럼프가 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재선이 얼마 안 남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표심이 바이든보다 자기가 훨씬 높아서 조금이라도 딴짓을 해서 표심을 까먹더라도 내가 얘를 압승할 수 있어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지지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둥이는 털어도 몸으로 행동하는 일은 최대한 고심하고 노력한다라는 거. 그래서 비건이가 한국에 와서 북한에 대해서 무슨 보따리라도 풀 줄 알았더니 전혀 푼 거 없이 그냥 트럼프한테 도움이 된다면 재선 전에 뭐 정상회담을 할 의향도 있다. 뭐 장난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 이속만 챙기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김여정이 그럼 고맙습니다, 우리 해요 라고 말할 걔네들이 아니죠. 워낙 자존심이 강한 애들인데 못 먹고 못 살더라도. 그죠? 그런 것처럼 현재 시장은 특별할 거 없어요. 그래서 뭐 나스닥이든 다우존스이든, 다우존스는 어차피 아직 고점이 많이 남은 상태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뭔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또 다시 한번 들먹거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 뭐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인가요? 어디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는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최대치가 더 늘었다. 그로 인해 이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이 거품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어젠가 그젠가 그제겠네요.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에 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수익 실현을 하는 자리가 큰 조정을 줄 만한 자리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눌림을 줄 거고 저가 매수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되면 저가 매수다 해서 다시 한 차례 주가 상승에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고, 뭐 우리 시장도 그런 관점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뭐 코스닥은 나스닥 따라가는 기준인 거고 코스피는 다우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죠. 어찌됐든 이 자리를 한번 넘어섰고 오늘 음봉을 출현하면서 밑꼬리를 달긴 했지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오늘의 저점 자리가 최근에 나왔던 양봉의 몸통 자리예요. 요런 자리만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다시 한 차례 이 상승의 기운을 보일 거고, 최근에 나왔던 이 고점 2117포인트 정도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딘님 감사해요. 별풍선 쓸모는 없지만 감사하게 잘 받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어차피 저항이 2200이니까 이 2200 위로만 이번 주 몸통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 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자, 한번 코스닥 볼게요. 자, 코스닥은 저희 뭐 어제 그제 말씀드리면서 780을 먼저 확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780을 그제 확인을 했고 이제 780을 넘었으니까 800포인트를 향해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800포인트를 향해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 765포인트 위에서만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우리 지수 어디까지 상승 가능하다? 840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또 드렸었죠. 그런 기준을 잡는 관점은 이 고점 대비 저점에 대한 이 폭만큼 반등을 해서 올라와서 이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상승을 할 때 하락했던 만큼 반등이 나온다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거진 839에서 840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대신 그렇기 위해서는 765에서 770포인트를 종가상 지지하는 그림만 나타나주면 되는 모습이에요. 그죠? 주봉으로 보더라도 기존의 고점을 넘어섰죠. 그러면 이 다음 고점이 840포인트 부근이에요. 조금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830포인트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는 기준입니다. 기존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지금의 자리에서 뭐 900포인트 간다, 1000포인트 간다, 840포인트 간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단계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배웠듯이 현재 자리 780포인트 넘어서 지지가 되면 그 다음 어디 800포인트 800포인트 넘어서 지지가 되면 그 다음 820, 그 다음 840인데 800포인트 넘어서 지지되면 우리는 이 840포인트로 이 목표를 잡고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 기준은 그래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도 한번 저항이 걸리긴 하겠지만 일단 800포인트 넘으면 840포인트까지는 어찌됐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40포인트 부근에 가면 다시 한 차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기준을 봐서 우리 시장 900포인트 향해 갈 거다. 그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저희 시장 V자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젖잘싸다. 졌지만 정말 잘 싸웠다. 혹은 이 자리를 넘어서서 지지하는 그림만 나타난다면 뭐? 우리 시장 900포인트 혹은 1000포인트까지 한 번은 찍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제가 기존에 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지 안 계실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은 당연히 하락을 했던 거를 밑도 끝도 없이 다시 올려놨다라는 거는 누군가 노렸다라는 거거든요. 억지로 밀었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서 빠졌던 영향보다 현재 주가가 더 높아요.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관점인 거죠. 뭐 이런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뭐 공매도 폐지라는, 그리고 또 부동산이 규제가 됐다라는, 그럼으로써 이 투자할 이 재테크가 주식이라는 이 큰 틀밖에는 남지 않았다라는 기준이 돼서 그럴지는 몰라요. 그럴진 모르지만 뭐가 어찌 됐든 우리가 차트를 보는 관점에서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 놓고 이 하락했던 만큼 반등을 해서 올라왔다면 사실 올라온 만큼 상승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올라온 만큼 상승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대적으로 680포인트 정도에서 400 몇 포인트인가요? 좀 볼까요? 420포인트에서 691포인트 정도. 그러면 대략적으로 갭 차이가 280포인트 정도 나오죠. 그러면 한 950포인트가 나와요. 대략 때렸을 때. 하락한 폭에 대한 반등이 950포인트가 나온다. 그죠? 그걸 향해서 현재 잘 가고 있어요. 그죠? 조정도 받았을 때 어디? 기존의 고점 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옴으로써 조금 더 확신이 들게끔 만드는 모습이에요, 아직은. 위아래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900포인트, 950포인트 간다 라고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짜놓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도 700포인트 넘어가면 770포인트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770포인트 찍고 빠졌다가 지켜주는 자리가 나타나면 다시 780포인트 확인하러 갈 것이다. 780포인트 넘으면 800포인트, 800포인트 넘으면 840포인트까지 현재는 목표를 설정한 부분이에요. 그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특별한 이슈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없으시면 종목 분석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 녹화 영상을 이 지수랑 다 같이 올리겠습니다. 자, 없으시죠? 그럼 오늘 종목 분석을 들어갈 건데, 오늘 뭐 유튜브에 제가 공지를 할 수 있었던, 공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냥 종목 몇 개 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아, 이런 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차 종목 그냥 몇 개. 오리님 들어가세요. 몇 개 보고 그냥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써가면서 할까? 음. 자, 첫 번째 아톤이란 종목, 두 번째 랩지노믹스 하나 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 개만 보고 말게요. 오늘 빨리 하고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성기업이요. 한성기업 하나를 더 보고 싶은 게 뭐였지? 어, 음, 좋게 보는 종목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최근 들어서 제가 거래하는 종목 중에 로보티즈였나? 로봇주 하나 더 분석하고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네 종목 아톤, 랩지노믹스, 한성기업, 로보티즈 이렇게만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아톤이라는 종목이에요. 저도 유튜브를 돌아보다가 차트를 보니까 나쁘지 않은 그림이라서 제가 일단 저도 들고 나왔거든요. 일단 들고 나온 종목인데 이게 그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수혜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했다가 이 바닥 13,450원을 지지를 하고 그 뒤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한번 해줬거든요. 그죠? 해주고 어느 정도 이 고가권에서 움직이는 위치예요. 뭐 기존 차트로 보면 고가권이라고 말하긴 애매한 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를 붕 띄워놓고 지금 이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고요. 이렇게 차트를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을 쭉 그어봤을 때 최근에 나왔던 저점 자리가 나오는 부분인 거고, 또 한편으로 밑에서 올라가는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이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좋은 관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한 번 더 들고 갈 수 있다. 최소 어디까지? 최소 최근에 나온 고점 부근 36,000원 혹은 38,000원까지는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자리대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얘가 제가 봐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고, 어떻게 보면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을 맞으면서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다시 한번 그어볼까요? 요런 그림, 또 밑에서 올라오는 요런 그림. 그죠? 거기에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그어보면 요런 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몸통이 이 위로 올라가서 버티는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의 방향은 위로, 밑에서 어울리는 시간이 길으면 길어질수록 주가의 방향은 밑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 흐름의 자리고, 그리고 최근 들어 바닥을 찍고 구름대를 돌파하고 나서 제대로 된 지지가 한번 나온 게 없어요. 그냥 돌파를 했거든요. 그리고 눌렀다가 올라갔다가 저점을 찍고 요 자리에서 이제 구름대를 올라타려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온 자리예요. 그쵸? 최대한 구름대가 적게
만들어지는 상단 쪽으로 뚫고 나왔으니까 지금의 자리에서는 오늘의 저점 자리 부분들만 종가상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다시 안으로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한 차례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림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죠? 뭐 그런 그림 기준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를 보셔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손절은 짧고 위로 올라갈 자리는 최소 10% 이상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의 자리가. 그리고 새로 생기는 이평선 자체가 이 주가를 먼저 상승을 시켜놨기 때문에 캔들이 밑으로 생긴다라는 거. 긍정적이죠. 위로 생기는 게 아니라. 위로 생기면 무조건 쳐맞는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기준에도 긍정적인 거고, 또 하나로 보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 파동이라는 원리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기존에 상장을 하고 나서 이 파동 자체가 추세가 하락이었어요. 얘는 하락의 추세를 끌고 갔다라는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같은 이 종목의 주포는 한번 추세를 잡으면 그 추세가 막힐 수 있는 목표가까지는 들고 가겠다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한 번, 두 번, 세 번의 하락을 했고, 그죠? 지금 올라오는 자리로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번의 파동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파동으로 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고점을 맞고 떨어질 거냐, 혹은 한 박자 올라와서 올라온 만큼 다시 한 차례 올라올 것이냐, 얘 관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목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마무리 할게요. 나쁘지 않게 보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랩지노믹스. 자, 진단키트 관련주예요. 그쵸? 뭐 시젠이 이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뭐 그런 얘기, 또 혹은 뭐 브라질 그런 데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생겼다라는 이유로 이 진단키트가 수출이 많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사실 시젠이 대장으로 좀 치고 가면서 주가를 상승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림이에요. 시즌 역시도 조정 폭이고요. 뭐 20만원을 가네 어쩌네 하는 말이 있지만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18만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즌. 근데 18만원을 넘어갔어요. 넘어갔다가 이제 밀려서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뭐 어찌됐든 이 랩지노믹스라는 종목도 조정을 받고 있고, 밑에서 올라가는 추세선, 위에서 내려가는 추세선 상단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못했다라는 관점인데, 중간값을 그어봤을 때는 아직 이 중간값 위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림이에요. 그쵸? 그럼 내일이 중요한 관점이겠죠. 내일 이 자리를 또 지키는 그림이 나온다면 다시 한 차례 28,000원 부근을 확인을 할 거고, 28,000원을 뚫고 올라가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는 이 신고가 부분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혹시나 깨져서 내려앉더라도 이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자리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내려앉는다면 얘가 나중에 올라갈 때는 큰 상승을 내기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정말 물량을 이제는 완전히 정리하고 더 이상 이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을 확인해야 될 이 차트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로서는 웬만하면 잠깐 이거 좀 다 지울게요. 지금의 자리로는 웬만하면 못해도 23,500원은 종가상 지지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차트가 움직이려면
3,500원 정도는 종가상 지지를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내일 이대로 그냥 반등을 해주는 게 제일 긍정적인 거고, 그게 아니라 내일 한 차례 더 눌리더라도 24,500원을 기준으로 종가상 위로 몸통을 만들어 놓고 마무리가 되고, 이 자리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야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최근에 만들었던 이 고점을 한번 넘어갈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주봉상도 이제 그림을 조금씩 안 좋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이 고점을 한번 넘겨주는 게 좋아요. 윗꼬리를 달더라도 요런 그림이 나요. 이렇게 낮아지는 그림보다는 한번 살짝 뚫어주고 뭐 윗꼬리를 달더라도 요런 그림이 이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자리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봉으로 보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큰 지지 라인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조금 애매한 게, 이게 한 번에 1파동으로 기준을 잡아질 거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의 자리가 1파가 나오고 2파 조정을 받고 3파가 나오고 4파 조정을 받고 지금의 5파가 나온 뒤에 하락의 A파, B파가 나오고 C파가 나오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현재의 자리가 1파에 1, 2, 3, 4, 5가 나오고 2파에 A, B, C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3파에 1파가 진행 중인지, 그거는 아직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밑에서 지금 올라오는 이 추세선, 크게 봤을 때요, 이 추세선 혹은 위에서 지켜줄 수 있는 이 지지라인 안에서만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후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꾸준하게 확진자가 나와야 되는 기준이 되는 거고, 또 한편은 확진자들이 나와야 진단키트의 매출이 올라가는 기준이 되긴 하지만, 과연 그 진단키트 하나로만 이 회사가 존재하는 건지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현재 자리에서는 뭔가 한바탕 더 이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다라는 그림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의 자리가. 대신 아까 월봉상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자리에서는 이 손절을 꼭 잡으셔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지켜주면 후자로 갈 수 있다. 못 지키면 나가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못해도 24,500원, 23,500원이 최종 마지노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전에 24,500원 혹은 25,000원 부근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훨씬 더 모양이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고점에서 어느 정도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신고가를 돌파했다가 그 자리가 살짝 무너지려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만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한 번 더 슈팅은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 대신 이 고점을 넘길 거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적어도 최근에 나왔던 35,000원짜리 혹은 31,000원에서 31,500원 오버슈팅 나오면 33,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그림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 한성기업. 자, 이 종목은 바이든 관련주죠. 바이든, 왜 바이든 관련주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든 관련하고 뭐 어떻게든 우리 한국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뭐 하나만 그냥 걸고 넘어가죠. 오늘 같은 날도 그 뭐이나요? 뭐였죠? 모더나에서 이 치료제로 인해서 뭐 다 항체가 만들어졌다 전원 몇 명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모더나 수혜주로 파미세, 에이프로 바이오, 그 다음에 바른손 형제들이 오늘 상승을 했어요. 근데 바른손은 모더나에 지분 투자를 했고 파미셀은 원료 공급을 한다라는 거고, 오늘 점상이 나왔다가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상한가를 간 AB 프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기 사내이사가 예전에 모더나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관점으로 상승을 했어요. 사실상 관련이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 상승을 한 거고, 이 한성기업도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모양인 거고요. 지금 뭐 바닥 대비해서 그래도 많이 올라왔죠. 5,000원에서 2만원까지 그러면 40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고, 자, 지금의 모양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죠? 신기하지 않아요? 최근에 상한가를 내고 아침에 시가가 개파락 떨어지면 무조건 최소 이 위까지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기존에 이 종목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슈팅이 나왔다가 어제 수익 실현을 좀 많이 했잖아요. 한국형 뉴딜 사업 발표가 있은 뒤로 웬만한 종목들 수익 실현 좀 나왔어요. 상승을 좀 많이 했던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 종목도 밑에서 올라가는 추세가 아직 살아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그제 좀 많이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나왔던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이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다시 한 차례 이 몸통 상단을 확인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종목이 정말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는 단기적으로 12,700원을 이탈했을 때예요. 혹은 더 하락해서 12,700원 부근에 혹은 12,500원 부근에서 지지받고 올라올 때는 고점이 16,500원 정도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버슈팅 나와야 17,000원에서 17,500원 정도인 거고, 그게 아니라 오늘의 저점을 지켜주는 자리가 한 며칠 더 발생이 된다면 다시 한 차례 이 전고점 19,950원 혹은 2만원 정도를 확인하러 갈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죠. 장기 추세, 단기 추세가 남아있는 거고, 위에서 올라가는 추세를 그어봤을 때 요렇게 위에 쪽 이렇게 그어보면 최근에 나왔던 이 추세 상단의 부근에서 지지를 해준 그림이라고 보셔도 돼요. 요렇게 혹은 요렇게 5일선에서 맞닥뜨려치긴 했지만 그래도 위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기존에 가는 길 말 그대로 이 한성기업이라는 자동차가 요렇게 국도를 타고 가다가 빠른 길이 있네,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서울이라는 고속도로를 탄 거예요. 지금 요금을 냈고 고속도로를 타고 그 고속도로를 타고 급등의 추세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대신 이 올라가던 추세가 깨지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다시 한 차례 어디로? 이 국도로 돌아온다라는 기준인 거죠. 그러면 고속도로에 있을 동안 최대한 속력을 내서 먹을 만큼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다시 이 자리대, 이 국도라는 자리대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의 자리는 뭐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아요. 손절만 잡고. 나쁘진 않지만 손절을 꼭 잡아야 된다라는 기준인 거고. 자,
좀 애매한, 주봉이 좀 애매하네요. 얘는 단기적으로는 2만원을 오르기는 힘들겠네요.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 고점이 단기 고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다시 이 치고 올라오더라도 많이 가야 이 2만원 다시 한번 찍고 눌릴 수 있는 그림일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요. 일단 주봉상에 보면 제가 항상 봉 3개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봉 3개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의 그림으로 보면 봉 하나 나오고 음봉 하나 나오고 봉 하나 나오고 음봉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양봉을 뽑았거든요. 거래량도 더 들어오면서. 근데 이제 윗꼬리가 몸통보다 좀 길다. 대신 이번 주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좀 더 몸통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기준은 나오는 거예요. 대신 그 다음 주는 상승을 했다가 이 고점을 못 넘고 어느 정도 또 윗꼬리 달고 하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조정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올라올 때 이 모양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바닥 대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는 그림이 나와요. 항상 이 3이라는 숫자를 시장은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파동도 5파동까지 나오는 거고, 그 중에 2파동은 하락인 거고, 그 다음 3천장, 3바다, 그 다음 개인, 외국인, 기관, 그렇게 뭐 3가지로 또 분류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의 그림은 한 번 나오고 음봉, 그럼 이제 양봉이 2개 나왔으면 음봉이 하나 나올 차례가 됐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런 기준이에요. 근데 이번 주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오늘 지켜주는 자리가 나왔고, 내일 시가가 15,500원 위로만 혹시나 띄워준다면 한 번 더 확인하러 칠 거고, 먼저 칠 거고, 그게 아니라 오늘 시가가 내일 시가가 혹여나 개파락이 조금 떨어진다면 오늘의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는 자리가 나타날 거예요. 거기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 차례 뭐한다? 튀어 오른다. 튀어 오른다.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벗어났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볼린저 밴드가 저항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내일도 이런 식으로 하고 한 번 더 받고 밀렸다 다시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대로 죽을 만한 그림은 아니에요. 월봉도 부담스러워요 아직은. 그죠? 16,000원, 17,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이상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번 달에 확실히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 거래량이 얼마나 더 들어오냐의 관점이에요. 거래량이 아직은 적죠. 그래서 이제 주봉으로 보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의 파동은 슬금슬금 정리될 타이밍이라 25,000원까지도 한번 열어봐야 되나? 일단 첫 번째 봉에 대한 고점을 확인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점을 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눌렸다가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그 다음 올라올 때 25,000원 혹은 23,000원 부근까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기준이에요. 그죠? 못해도 요 자리보다는 요 자리가 기존에 그냥 올라왔던 요 자리랑 비슷하니까, 그죠? 요 자리랑 비슷하니까 여기에 머리통이 이게 머리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머리통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헤드앤숄더를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머리, 어깨,
없게. 그죠? 뭐 얘가 꾸준하게 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이든 주라고 하더라도 10월 11월 달이면 재선인데 그때는 꼬부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이 25,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려면 일단 2만원 확인하는 자리 나와야 되고, 최소한 이 머리통이 17,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올라와 줘야 그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한성기업은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노보티즈. 자, 노보티즈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로봇 AI로 로보로보가 대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나마 유진로봇이라는 종목이 최근 들어 조금 움직이긴 했어요. 그저 거래량 들어오고, 그래도 차트가 그렇게 이쁘진 않다라는 거고, 이 로보티즈가 기존에 로보로보가 대장할 때 항상 부대장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이. 그죠? 그리고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8,000원 정도 상장을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주가가 하락을 크게 했고, 그 다음에 큰 시세로 하락을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겠다. 하락을 했고, 그 하락의 추세를 뚫고 올려놓은 자리예요. 이제 이 기준으로 말 그대로 하락은 끝이 났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로는 잘해야 상승이고, 못해도 뭐 박스권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된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요 자리에 대한 박스권이 하나 있고, 그죠? 요 자리에 대한 박스권이 있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런 자리. 그죠? 먼저 일단 주봉이랑 월봉으로 좀 볼게요. 일봉은 조금 애매한 자리가 나오니까. 자, 월봉.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요런 식으로. 16,500원, 11,200원. 그러면 월봉상에서 16,200원. 이렇게 보면 되겠다. 16,500원, 11,000원 부근. 거기에 중간값. 자, 요런 기준이 되겠죠. 요런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요렇게 하나의 박스가 있고, 거기에 중간값이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요렇게 하나의 박스가 있는 거예요. 두 개 박스죠. 비슷한 크기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중간값이 요렇게 그어지는 거죠. 대략적으로 요런 식으로 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 이 박스의 하단을 지지 한번 받고 다시 반등을 해서 이 중간값을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13,500원 부근을. 그렇다면 13,500원을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면 다시 한 차례 16,500원을 목표로 잡고, 거기에 중간값인 15,000원 부근을 확인하러 간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죠? 대신 여기 13,500원을 뚫지 못하면 거기에 또 중간값 12,200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12,200원을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고,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또 13,600원 뚫고 올라선다면 15,000원, 15,000원 올라서면 16,500원을 한 번 더 때릴 거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서 13,500원 위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그 다음은 16,000원대를 확인하러 가자라는 기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결론적인 거는 어차피 이 한국형 누딜 사업에 로봇도 들어가고 2025년까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기나긴 하락에서 추세를 전환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전환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중간값을 그어봤을 때 웬만하면 이 중간값 위에서 놀면은 고점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를 뚫고 지나서서 지지가 되면 이제 앞으로 이 상단에서 지지가 되겠죠. 그러면 한 차례 튀어 오른다. 그죠? 그럼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19,000원에서 2만원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죠. 뭐 기존에 뭐 이 상장가까지는 바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전의 자리 2만원대까지는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요. 그쵸? 주봉상에도 지금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구름대 하단으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구름대를 뚫고 나온다라는 거죠. 올 10월 정도 뚫고 나온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뚫고 나오면 다시 한 차례 고점을 확인하러 간다라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의 자리에서 바로 혹시나 상승이 나타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6,500원짜리가 구름대 상단이기 때문에 저항이 된다. 그러니 거기 부분이 목표가가 단기적으로 될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위로 치고 올릴 거냐, 한번 눌러줄 거냐의 기준인데, 한 12,000원 초반부터는 이게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슬슬 모아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점을 한번 갱신하긴 했지만, 그죠? 저점을 이렇게 갱신하긴 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눌렸을 때, 그럼 11,500원이, 손절자리가 되겠죠. 단기적인 사람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가 올라왔다가 하락하고 다시 올라왔다가 눌렸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주가를 상승시켰을 때는 눌릴 때 마지막 지지받았던 자리가 아니라 그 전 지지 자리에서 지지를 해줘야 주가는 올라선다. 그쵸? 그러면 얘는 11,500원이 종가상 손절을 해야 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조금 더 많이 내려앉아도 문제될 건 없어요. 대신 그런 식으로 내려앉으면 뭐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는 관점이거든요. 중장기로 보면 1,500원에서 9,900원까지 내려앉아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대신 여기까지 혹여나 내려앉으면 올라올 때 13,500원이 무조건 저항이 된다. 결국 그냥 큰 박스권에 갇힌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오늘 종목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좀 방송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실시간으로 듣고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입장이라는 거, 유튜브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 뭐 이렇게 월클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지를 남길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지금의 구독자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프리카 TV로 진행을 했고, 이 영상을 그대로 제가 올려놓을 거고요. 뭐 좀 길지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지를 남길 수 있게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내일 시장 잘 대응하세요.